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인 혐오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임산부로 추정되는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중국인이 왜 여기 있냐라는 건데요. 한 나라에 대한 감정이나 그 나라 국민에 대한 감정은 또 개인의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감정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중국인이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하는 이들의 시선에서는 한국이 어떤 나라일까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게 주로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한 남성과 4-5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이 가고 있었는데 네. 예, 중국인이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였는데요. 예. 그 집회 참여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긴 했는데 이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아웃 그리고 가짜 국회 팻말을 들고 있었고 네. 또 가방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부녀는 서울역에 가려고 환승을 하러 가는 구간에서 붙잡힌 건데요. 네. 그 부녀를 둘러싼 사람이 4-5명 정도였고 그 주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여자애를 사이에 이제 끼워놓고 야, 이 새끼 말하는 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옮기자면 쌍대 새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약간 이런 폭언을 좀 퍼부으면서 어깨를 밀치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한테도 약간 밀치면서 한국말 해보라는 식으로 약간 검증을 하듯이 아버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어요? 애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그 목격한 시민이 현장에 개입을 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가씨가 뭔데 끼어들고 난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때리려고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예. 네,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통화를 하던 중에 휴대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교통공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간 상태였고 예.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도 그 시위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나 폭력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네. 또 피해가 발생해도 도움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한 이유가 중국어를 썼다 이것 때문인 건가요?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당사자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서울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가서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럼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곳 세력 쪽이나 딱 보이시는 분들이 눈초리가 정말 무서워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조금만이라도 중고말을 하면은 약간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왜냐면 쳐다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자, 빨리 딴 얘기하자. 이래서 시선 돌리거나 아니면 카페를 나가거나. 중국인 이야기네요. 예. 그 지하철역에서 부녀를 도왔던 시민도 교정장치를 끼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어눌했는데요. 이 폭행 가담자들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너도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다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을 가하는 대상을 정할 때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중국인처럼 보이거나 중국어처럼 들리거나 혹은 한국어 발음이 서툴다거나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걸려들면 바로 달려드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없죠. 관광객이면 또 길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기분 좋게 여행을 왔다가 근데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빨갱이다, 뭐 중공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밀치고 때리면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어라고 해도 욕설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 자체가 폭력인 거죠. 오죽하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여행을 꼭 갈 거란다면 나는 중국인 아니에요라고 적어두라는 그런 조언들이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행객 얘기고 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때요? 뭐 실제로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고요. 매일 신변 보호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이런 혐중, 반중 감정이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너무 심한 그 멸시와 차별, 욕설을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로 내성이 생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혹시 몰라서 외출을 삼가한다던가 바깥에 있을 때는 아예 전화통화를 안 한다던가 뭐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하는 업종일수록 말수를 줄인다던가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역시 절대로 자신이 중국인이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차별과 혐오 발언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죠. 내가 내 나라를 숨겨야 하고 내 이름을 감춰야 하고 또 나를 한없이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건지 우리는 역사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네. 2025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부끄럽고 참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랬느냐라고는 왜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자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논외로 치고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한다, 더 나가서 폭행까지 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범죄입니다. 그렇죠. 범죄가 맞습니다. 네. 아니 입장 바꿔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는데 그 외국인이 너 한국인이야?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이러지 맙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유승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